여러분, 요즘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싸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쌀 겁니다. 좋은 일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건값이 떨어지면 가게 주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작년에 10,000원에 팔던 물건을 올해는 9,000원에 팔아야 하니까요. 가게가 손해보면 직원 월급을 깎습니다. 월급이 줄면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돈을 안 쓰니 물건이 더 안 팔립니다. 그럼 가게는 더 손해보고 월급은 더 깎이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해보니 중국 물가가 25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보세요. 30년 전부터 물건값이 안 올랐습니다. 30년간 월급도 안 올랐어요. 젊은이들이 돈을 못 벌어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안 낳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 정부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언론에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감기 걸렸는데 난 안 아파 라고 우기는 격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이 스스로 저지른 실수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동네에 치킨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줄어드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걱정됩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한 게 일단 치킨을 계속 튀기자였습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계속 만들면 나중에 8인에서라도 팔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생각했습니다. 일본처럼 되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공장을 돌려야 해. 물건이 안 팔려도 계속 만들자. 그리고 외국에 팔면 돼. 실제로 한동안은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세계가 중국 물건을 사줬으니까요. 하지만 계획에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영원히 중국 물건을 사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국산은 이제 안 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유럽이 따라왔고 남미 나라들도 가세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중국이 얼마나 무리하게 공장을 지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차 공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1년에 전기차를 3,600만 대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1년에 살 수 있는 전기차는 1,700만 대 뿐입니다. 절반도 안 팔리는 거죠. 나머지 1,900만 대는 대체 어디에 팔까요? 작년에 외국에 수출한 전기차가 17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00만 대를 팔아야 합니다. 작년보다 11배를 더 팔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말이 됩니까? 전기차만 문제가 아닙니다. 철강을 봅시다. 전 세계에서 만드는 철강의 절반 이상을 중국 혼자서 만듭니다. 2위인 인도보다 7배나 많이 만들어요. 태양광 패널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물량의 80%를 중국이 만듭니다. 사실은 95%인데 일부를 다른 나라에서 상표만 바꿔 달기 때문에 80%로 잡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공장을 지었을까요? 중국의 독특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전기차를 많이 만들자고 하면 각 지방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짓습니다. 마치 동네 반장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과 같아요. 이걸 쉽게 설명해 볼까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영업 실적 올리자고 하면 각 부서가 경쟁하잖아요. 판매부는 우리가 100개 팔았다. 영업부는 우리는 200개 팔았다. 이렇게 서로 자랑합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옆 동네가 100만 대 공장을 지었다? 그럼 우리는 200만 대 짓자. 그쪽이 200만 대, 우리는 300만 대. 이런 식으로 끝없이 경쟁합니다. 누가 먼저 멈추면 뒤처지니까요.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중국 경제가 워낙 빠르게 커졌고 중국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물건을 사줬고 외국에도 잘 팔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안에서도 안 팔리고 외국에도 못 팔게 됐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중국의 빈집이 8,600단채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1억 채라고도 하네요. 서울 아파트가 300만 채 정도인데 그것의 30배가 넘는 빈집이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한 가구에 4명씩 산다고 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중국 빈집이 8,600만 채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배나 되는 빈집이 중국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집을 너무 많이 샀습니다. 정부가 집을 사면 돈을 번다고 부추긴 결과죠.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마치 3억짜리 아파트를 빚내서 샀는데 1억으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2억이 날아간 거죠. 재산이 날아가니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당연한 거죠. 내수가 죽었습니다. 부동산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생각한 게 공장이라도 돌리자였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공장을 돌리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잖아요.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만들자. 나중에 어떻게든 외국에 싸게 팔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못 팔면 싸게 팔자. 외국의 헐값에 밀어내자. 그런데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동네에 빵집이 2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우리 동네 빵집이고 하나는 중국 빵집입니다. 우리 빵집은 빵 하나에 2,000원을 받는데 중국 빵집은 1,000원에 팝니다. 똑같은 빵인데 절반 가격이니까 사람들이 중국 빵집으로 몰립니다. 우리 빵집이 망하겠죠? 그래서 동네 이장이 나섰습니다. 중국 빵집은 세금을 2,000원 더 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국 빵 가격이 3,000원이 되니까 우리 빵집도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화를 냈습니다. 중국이 너무 싸게 파니까 우리 공장이 못 살겠다면서 관세를 올렸죠. 전기차에는 2배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사실상 팔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태양광 패널에도 절반의 세금을 더 매겼고요.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유럽도 따라했습니다. 캐나다도 따라했습니다. 철강에, 알루미늄에, 전기차에 높은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죠. 중국은 생각했습니다. 미국, 유럽이 안 사면 남미에 팔자. 브라질, 멕시코, 칠레 같은 나라들한테 싸게 팔려고 했죠. 그런데 이 나라들도 거부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 공장이 문 닫는다면서 관세를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바로 옆 나라입니다.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죠. 그런데도 중국 물건에 2배의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 물건을 그냥 사주는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정도만 남았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한테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공장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은 3% 늘었는데 창고에 쌓인 물건은 11% 늘었다고 합니다. 생산보다 재고가 4배 빠르게 늘어난 거죠. 창고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중국 곳곳에 전기차 묘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창고가 없으니까 벌판에 전기차를 버려놓은 겁니다. 한 도시에서만 6곳이나 발견됐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창고도 꽉 차고 벌판도 차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공장을 멈춰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장 가동률이 급락했습니다. 코로나 때만큼 나빠졌다고 합니다. 공장이 멈추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벌면 물건을 안 삽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가격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게 물가 폭락입니다. 중국의 물가 폭락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시장에 갔는데 배추가 작년에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원이 됐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배추 장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작년에 5,000원에 팔아서 2,000원 남기던 걸 올해는 3,000원에 팔아서 손해를 봅니다. 그럼 장사를 접어야겠죠. 지금 중국이 이러고 있습니다. 좋은 점부터 봅시다. 중국이 물건을 싸게 파니까 미국 물가가 안정됩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물건값이 내려간 게 중국 덕분이라고 하네요. 미국 물가가 안정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 환율도 안정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싸게 파는 물건이 전부 우리랑 경쟁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철강,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우리가 잘 만드는 물건들이죠. 중국은 정부가 돈을 대줘서 미치고도 팝니다. 우리는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못 이깁니다. 가격으로는 절대 못 이기죠.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데 중국 품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큰 걱정은 만약 중국 경제가 정말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우리가 물건을 가자니 파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싸게 팔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이 무너져도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옆집에 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이 슈퍼마켓이 물건을 너무 싸게 팔아서 우리 가게가 손님을 빼앗깁니다. 짜증나죠? 그런데 만약 이 슈퍼마켓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우리한테 좋습니다. 손님이 다시 올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다면 슈퍼마켓이 문을 닫으면 우리도 손해를 봅니다. 중국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이 계속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중국과 가격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요. 대신 우리만 잘 만드는 고급 제품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이 10,000원짜리 신발을 파는데 우리가 똑같은 10,000원짜리 신발을 만들면 못 이깁니다. 대신 우리는 50,000원짜리 좋은 신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 물건을 안 사니까 우리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중국이 정말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당장은 우리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좀 지나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중국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부가 잘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죠.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도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준비하고 기업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돈도 준비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가 실제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경제가 5% 성장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밖에 안 컸을 수도 있대요. 그나마 그 1%도 팔지도 못할 물건을 만들어서 나온 숫자라면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잘 준비하면 기회가 되지만 잘못하면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경제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중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